자, 312번부터 보죠. 자, 삼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x제곱 빼기 2분의 y제곱은 1입니다. 자, 꼭지점 중에 x좌표가 양수인 점을 a라고 하자. 여기 양수인 점을 a라고 하자. 꼭지점 중에요. 어디죠? 이에요? 그렇죠? 여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a가 루트 0이죠. 쌍곡선 안 왔네요. 자, 그런데 이 쌍곡선의 좀 p에 대해서 뭘 물어봤냐면 OA 팩터에다가 OP 팩터를 더한 다음에 얘가 K가 되게 하는 연속시키는 P의 개수가 P가 요 P라는 점이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K의 값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게 정근선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짠.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2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입니다. 오랜만에 하죠?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어디가 A냐면 여기가 A예요.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 여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게 뭐예요? OA하고 OP에 팩터를 2개를 더 했는데 K가 되게 하는 약간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면 이게 꼭지점의 좌표를 계산해서 하는 건데요. 무슨 뜻일까요? 점이 3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A 다시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라고 하면 요 OA 팩터를 내가 너무 조그맣게 그랬어. OA 팩터를 반대로 쓰면 이게 이제 좀 빼기로 쓰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봐요. 자, OA 팩터 더하기 OP 팩터를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OP 팩터 빼기 OA 다시 팩터라고 써도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5도 안 썼어. 여기가 5면 요 팩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팩터로 가는 거니까 평행하고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빼기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요거를 다시 쓰면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A 다시 P 팩터라고 쓸 수 있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P는 어디 있다고? P는 쌍곡선 위의 점이에요. 근데 요게 K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걸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잘 생각해봐봐. 요게 A라는 점부터 P까지 거리가 항상 일정해. 그럼 이거 원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원을 그릴 거야. 근데 그게 교점이 3개라며. 그럼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는 거지. 이게 너무 크다. 이렇게 지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P가 되는 거죠. 3점. 저보다 더 커지면 4점. 저보다 작아지면 2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했나요? 이렇게 되죠. K가 얼마예요? 이게 반지. 그 K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이게 아직 설명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긴 한데, 이게 이제 A-를 중심으로 하고 P의 좌표를 결정할 거면 그게 거리가 K다라는 게 원해방 정식을 얘기한다라는 거. 네, 뒤에 가면 배웁니다. 너무 빨리 나갔는데? 313. 이거 우리 안 하지 않았어요? 원방? 이게 원방이다라는 거 아니잖아. 그치? 뭐 이렇게 빨리 나왔어? 동해방 정식 뒤에 있는데?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아직 진도를 안 나간 문제집을 잘못 만들었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도 원방이네요. 자, 중심이 0,1인 반지름의 1인 원 위에 있는 점,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근데 이런 문제가 원에 대한 문제가
벡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부채꼴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반지름 위인 점 P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이것도 OP랑 O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선생님이 그리는 동안. 안 푼 사람들은. 1, 2, 자, 이렇게 되는 원이 있고요. 얘가 약간 이런 거지. x제곱 이런 식으로 써있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OP의 더하기 OP 이 크기에 대해서의 최대값, 최대랑 최소, 예, 합을 구해달라.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봐, 얘들아. 시원해지는 것 같으면서 또 안 시원해진다. 자, 이 OB는 안 바뀌어요. 이건 고정이에요. 이런 문제 잘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에서 뭐 더하거나 할 때는 하나는 고정으로 두세요. 그 다음에 OP를 갈 건데, OP라는 게 뭐냐면, 잘 봐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얘기하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5잖아요. 이게 OP예요. 그럴 거면 내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OP라는 벡터를 이렇게 쓸 거예요. OA로 갔다가 더하기 AP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될까? 되실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잘 봐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에 절대값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OA에다가 얘부터 OA 쓰고, AP를 뒤로 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OB를 더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P를 할게요. 괜찮죠? 상관없죠? 얘가 이거니까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쓴 거야. 따로 먼저 쓰고. 이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얘는 계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 자, 얘가 어떻게 더해지냐면, 잘 봐. 선생님이 요 벡터에다가 요걸 더한 거니까, 여기서 요게 요만큼 다시 올라가는 OA랑 똑같은 애를 평행이동시키면, 요렇게 돼서,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이렇게 되는 벡터가 돼요. 이걸 C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OC 더하기 AP 다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P라고, P 다시 아니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집중! 지금 선생님이 요 OC라는 벡터를 구해놨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고정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떤 벡터를 여기다 더하면 길이가 길어질까요? 라는 거예요. 크기니까 길이가 길어질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랑 평행하는 애보다 그거거든요. 이게 최대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 그래요? 네. 요게 최대일 때의 OP예요. 그럼 그 반대를 더하면, 그렇죠? 얘랑 평행하면서 요 반대로 더해서 여기다 P를 잡으면 최소일 때의 M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죠. 자,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은. 그렇죠? 이 길이에다가 1 더하면 돼요. 길이만 길어진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이게 2x2예요. 요게, 그렇죠? 2 루트 2에다가 더하기 1한 거. 그럼 최소값은요? 무슨 색이야, 또? 최소값은요? 그렇죠? 2 루트 2에서 1을 뺀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고정하는 걸 만드세요. 그럼 최대로 가려면 AP가 같은 방향이면 최대. 반대 방향이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걸 무조건 만드는 게 포인트. 되게 비슷한 문제 많아요. 모의고사 문제 중에. 저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에도 무조건. 선생님이 기억에 1학기 때 시험 본 학교 있죠? 저런 문제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336번으로 가겠습니다. 336
페이지가 165예요. (336번) 보죠. 자, 이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모든 종이에다가 그리는 연습을 해라. 그죠? 그 기본 형태이거든요. 근데 일단 선생님 잠깐만 그릴게요. 안 푸신 분들은 잠깐 그리고 계시고. 나는 잠깐 그릴게요. 네 칸이지. 네. 그 다음에, 잘못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을 이루어진 도형이 ABCD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AC가 M의 AB에다가 더하기 N의 AD를 만족하는 M과 N을 구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선생님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평면에서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가지고 남은 모든 벡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A에서 C로 간다? 그럼 이렇게 하자. 자,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A 벡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애를 B 벡터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C가 한 칸. B치구나. 여기가 C구나. 이렇게. 그럼 AC는 뭐예요? B가 4개에다가 A 하나죠. 여기가 이거예요. A 하나, 4B. 이렇게 되고. AB는요? 반대로 가야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AD는요? 3개 올라가고 2개 올라 이렇게 되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연립방정식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38. 내가 덥네. 자, 서로 다른 세 점. OAB에 대해서. OA를 A. 그 다음에 OB를 벡터라고 결정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그림도 없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자, 세 점 PQR 중에서 직선 AB 위에 있는 점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럴 거야. 답을 알려줬는데 내가 분명히. 뭡니까? Q랑 R이죠. 자, 기억 안 나세요? 선생님 분명히 이랬잖아요. 자, 어떤 OC, C 남지. OC라는 애가 M의 OA, 더하기 N의 OB를 했을 때, M 더하기 N이 1이면, C가 AB 위에 있다고 했죠,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그럼 답을 봐, 338번. 그럼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P는 안 되지. 더하면 마이너스 1이야. Q는 더하면 1이야. R도 더하면 1이야. 그럼 답이, 네, Q랑 R이죠. 괜찮으세요? 이건 선생님이 답을 알려준 거예요. 아니야? 내가 답을 거의 다 던져준 것 같은데. 자, 340번으로 가겠습니다. 맞지? 또 원이네요. 자, 이제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해볼까?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2의 제곱에 y제곱은 1이 있습니다. 여기 위를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네, 이런 애가 하나 있네요. 잠시만요. 1, 2 이렇게. 자, 여기가 2고요. 여기 1이겠지.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P가 있으면 내가 오라서 약간 이렇게 벡터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지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 OQ라는 벡터가 OP라는 벡터를
OP라는 팩터에 이걸 나눈 거예요. 괜찮으세요? 크기로 나눴다고, 크기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거 일단 뭐예요? 얘가 단위 팩터예요. 그렇죠? 그 길이를, 그 팩터가 양의 크기가 있는 애를 방향성을 크기로 나눴잖아. 그럼 얘 크기는 항상 얼마야? 1이겠죠. 선생님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데 잘 봐. 그럼 내가 키가 최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죠. 접하는데 여기.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서 접하는데.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선생님이. 잘 봐요.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여기처럼 여기 P가 있다고 쳐요. 그럼 Q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요 길이에 반지름이 1이 되는데, 여기 있겠죠. 1. 1이 되는 요만큼이 여기 Q가 있겠죠. 이쯤에 Q가 있겠죠. 자, 다시. 이게 뭐라고요? 단위 팩터예요. 얘의 팩터를 그 크기만큼 나눴어요.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1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P면 요 방향성이 똑같은 대신 1로 자른 거죠. 괜찮아? 와. 만약에 내가 여기 P가 있다고 할게. 여기가 P였어. 이게 OP야. 그럼 Q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이게 Q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만약에 여기 P가 있었다고 쳐. 그러면 요쯤에 Q가 있겠지. 길이가 1 되게. 그런 애들 다 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쵸? 가요. 어떻게 될 것 같니? 네, 요렇게.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이 되는 거. 이거 전부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에 이 바깥으로는 안 그려지죠? 왜 안 그려져? 여기 T가 없잖아. 이해했나요? 질문 답이 뭐야? 모양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Q에. 그럼 요걸 구하시면 돼. 근데, 자, 집중. 이거 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알세타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짜라세요. 요게 2죠. 요게 1이죠. 여기 몇 도야, 그럼? 여기 30도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8이겠죠.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가 위치 팩터 전까지입니다. 위치 팩터 안 푼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뒤에도 질문 있나요? 있으면 받고 갑시다. 뒤에 나중에 푼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받을 테니까. 뒤에 위치 팩터에서 푸신 분들 중에 질문 해주세요. 356이랑 361? 86? 386. 또 있나요? 이 문 닫는 게 더 시원하니? 열어놓는 게 시원하니? 밖에가 더 시원하니? 비슷하구나. 뭐 없나요? 아까 보니까 여기 많이 안 풀었던데. 뒤에 혹시 나중에 풀고 나서 질문 받을 테니까 네, 또 해주세요. 오늘 여기고 우리 내일 수업도 해요. 356번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남았어? 내적이랑 공간 벡터만 남은 거지? 이렇게. 356번 볼게요. AB가 4예요. 그 다음에 AC가 3입니다. 근데 삼각형 ABC에서 점 D는 각 A의 2등분선의 변 BC랑 만나는 점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응? 이거를 만족시키는 MN에 대해서 M 빼기 N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럴래? 이러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이걸 까먹었다고? 자, 여기 각 이등분선 이렇게 와요. 땡땡땡땡 이렇게. 여기가 D래.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에요. 질문? 이게 몇 대 몇이에요? 4대 3이죠? 각 이등분선이면 요거 비율과 요거 비율이 같죠? 4K, 3K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대 몇이에요? MN 어떻게 구해요? MN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AD는 자, AB의 몇이요? AB의
7분의 3이죠. 반대니까. 여기 반대. 그 다음에 7분의 4의 A. 이럴 거야. 361번. 그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이것도 우리 아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문제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360. 어제 선생님이, 다행이네요. 어제여서 안 까먹었을 것 같긴 한데. 자, 361번. 넓이가 14인 삼각형 ABC의 내부에. 자, 이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ABC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 어딘가에 P가 잡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거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3PA에다가 더하기 2의 PB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P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무거나 하나 고르세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추천해줬던 건 뭐였냐면 나의 추천은 숫자가 큰 겁니다. A로 시작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3의 AP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2배의 AB 빼기 AP 이렇게. 여기도 2배의 AC 빼기 AP 0벡터입니다. 자, 이제 어려워져요. 저번에 푼 건 이게 뒤에 딱 더해서 뭐 1이 나오거나 뭐가 몇 배 이렇게 딱 끝났거든요. 근데 잘 봐요. 자, 한 번은 해도 돼. 자, 2의 AB에다가 2의 AC를 한 게 있는데 짠 해서 넘어가면 7의 AP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됐죠. 자, 선생님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럼 보통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라고 했다. AP를 이렇게 합니다. 7분의 2의 AB 7분의 2의 AC로 합니다. 그러면 문제된 게 뭐냐면 선생님 얘네 둘이 더해서 1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 어딘가에 나타날 수가 없죠.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이 잘 들어요. 얘랑 더해서 1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써도 돼요? 맞지? 지금 내가 계산한 거 7분의 4로 묶은 거야. 2분의 1 한 거야, 2분의 1. 괜찮아요? 자, 집중. 그런 다음에 얘를 먼저 찾을게요. 얘를 먼저. 얘는 뭐예요? BC의 중점이에요. 그냥 벡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내가 M을 잡았어. 이렇게. 땡땡. 네, 이 벡터를 구했어. 그럼 자, 집중. AM 벡터가 2분의 1의 AB 벡터. 여기 2분의 1의 AC 벡터가 되는 게 맞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 7분의 4하고 A의 M이 됐죠.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AP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7개로 나눈 다음에 4개만큼 간 게 P야. 즉 여기다 딱 잘라서 4대 3으로 나누는 여기가 P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시 여기는 1로 맞춰주세요.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항상 2분의 2분의 1 나온 게 아니라 여기가 3분의 1, 3분의 2가 나와요. 그럼 2대 3 대 9점이죠. 2대 3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을 몇 개 긋자고요. 요렇게 하나 긋고, 요렇게 하나 긋고. 자, 질문. 얘가 질문한 게 뭐야? PAB의 넓이에요. PAB. 여기 넓이에요, 여기. 끝났어. Y. 자, 집중.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요? 얘 전체 넓이가 14예요. 그럼 이쪽 반띵 했으니까 여기가 7이죠. 여기도 7이고. 끝났네? 끝났지? 왜? 4, 3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겠죠.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시험 문제.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 386으로 갑시다. 맨 뒤. 우리가 배운 거 맨 뒤. 186페이지. 386. 이쪽에 지우고 할게요. 이거 지우고 다음 얘기 나갑시다.
86번. 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살짝 선 넘는 거 아닌가? 자, 좌표 평면에 정삼각형 ABC에, 정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내접하는 일이네요? 자, 근데 걔가, 자, 오랜만에 보네요? 6y-12는 0. 이렇게 되고, x-2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이 하고 얼마예요? 여기서 4 빼고 9 빼죠. 그럼 25인가요? 네. 맞나요? 반지름이 네, 이렇게 5의 제곱 정도는 됐죠? 자, 근데 저게 문제가 뭘까요? 거기에 자, 다시 문제고 정삼각형의 원에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 여기 선생님 맘대로 이렇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가 중심이 여기가 2,-3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5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약간 그냥 선생님 맘대로 그린 거야. 상관없잖아. 자,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예요. 자, 뭘 물어봤니? 얘들아? 끝났네. 다 했네. 자, 5A 더하기 5B 5C 이게 얼마냐고, 이게 크기가 얼마냐고 물었어. 자, 질문. 야, 이게 뭐야? 정삼각형이 뭐야? 내심이죠. 정삼각형은 내심이랑 외심이랑 무게중심이 같죠. 끝났네? 왜 끝났어? 이게 뭐예요? 3회 5G죠. 여기가 G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오직 크기 구하신 다음에 3배 하시면 됩니다. 끝. 3 루트 13인가요? 이 정도 암산은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럼 공간 벡터의 성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했지? 그죠? 그거부터 해서 내접과 내접 해보고 뒤에 선생님이 있다가 얼마만큼의 양이 남았는지 보고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하던가 내일이 편하려면 조금 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아마 도형의 방정식은 생각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내일은 여기서 안 할게요. 자, 공간 벡터로 가겠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왜 공간 좌표를 할 때도 뭐가 하나 더 늘어났었죠? Z좌표, Z축이 하나 더 늘어났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좌표만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우리가 배운 공간 좌표에다가 여기다 점을 하나 잡아서 여기가 이제 막 뭘 적었냐? A1, A2, A3 적었어? 그치, 맞지? A1, A2, A3로 잡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얘기인 거예요. 아,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벡터가 있어. 그럼 이게 A 벡터야. 또 얘를 뭐라고? 그쵸? A 벡터를 우리가 OA 벡터라고 할 것이고, 얘가 A1, A2, A3다. 이거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달랑 축 하나가 좌표가 하나 더 추가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할만해요.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여기도 이제 단위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단위 벡터라는 건 그치. 여기에 요만한 게 하나 있어. 여기가 2원 벡터야. 1,0,0,0. 그 다음에 여기에 단위 벡터가 하나 더 있어. 2,2 벡터야. 여기가 0,1,0.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벡터 하나 있어. 여기가 2,3야. 얘가 0,0,1 이렇게 되는 형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서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다음 페이지. 얘 보면 역시 이 벡터의 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세상스럽지 않지 않아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입니다. 저게 다예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자 5A 벡터가 저거예요. 그러면
요거예요. 콤마 찍고. 자, OB 팩터가 있어요. 얘가 B1, B2, B3야. 근데 만약에 OA 팩터랑 OB 팩터가 같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각각의 좌표가 같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얘기는 아니다. 역시 더하기 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뭐예요? 성분과 평행. 자, 만약에 OA 팩터와 OB 팩터가 평행해. 그럼 항상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OB 팩터를 K배의 OA 팩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맞지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이번엔 색깔 달리해서.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B1, B2, B3가 K의 A1, K의 A2, K의 A3와 같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따라서 그러니까 B1이 K의 A1이 되고 B2가 K의 A2가 되고 B3가 K의 A3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했죠. A1분의 B1, A2분의 B2, A3분의 B3가 전부 K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를 안 했구나. 얘네 셋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 0이 된다라는 건 어차피 나머지도 하나가 0이 된다라는 거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녀석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공간에서도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 보시죠.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제 A1, A2, A3. 여기 B라는 점이 있습니다. B 팩터. B1, B2, B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AB 팩터를 만들었다 치죠. 그럼 AB 팩터는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거죠. 요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쓴다고? 그렇죠. B1 빼기 A1, B2 빼기 A2, B3 빼기 A3 형태로 쓰죠. 이렇게. 그러면 A, B의 벡터의 크기가 뭐랑 그랬냐면 그냥 A, B 선분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도 저 녀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B1 빼기 A1의 제곱, B2 빼기 A2의 제곱, B3 빼기 A3의 제곱 형태를 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네, 요렇게. 요런 얘기를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자, 넘어가서 1페이지 10번을 풀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공간좌표, 공간 벡터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할만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문제죠. 10번 봅시다. 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별거 아니에요. 자, A 팩터가 마이너스 2,2,3. 자, B 팩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0,4.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자화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의 X 팩터. 얘가 3의 B 팩터. 그 다음에 빼기 4의 X 팩터.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넘어가면 X 팩터는 마이너스 2의 A 팩터 더하기 3B 팩터가 됩니다. 암산 한번 해볼까? 곱하면 4, 빼기 3, 1. 만나볼래?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6, 12,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암산. 자, A 팩터가 마이너스 1,3. 자, B 팩터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패스. 다음 페이지. 쉬운 거는 뭐, 그대들이 하세요. 초반에는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적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이 문제라서 그렇죠. 1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팩터, A 팩터가, 2,
1,2입니다. 자, B팩터가 2,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C팩터는 2,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뭐 D까지 있어? D가 4,0,5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D가 L배의 A팩터. 이건 뭐 연립방정식인데 그냥 M의 B팩터. 그 다음에 N의 C팩터 형태를 뜰 때 MLN을 구하라는 얘기죠. 한 번에 짜. 한 번에. 여기 4는 EL 플러스 EM 플러스 EN 이렇게 되죠. 여기 주르륵. 그 다음에 0은 L 빼기 M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주르륵. 그 다음에 5는 EL 빼기 N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이거 푸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에서 여기 M을 없애고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역시나. 자, 12번 볼게요. 자, 두 팩터가 있는데 A 팩터가 뭐예요? 5,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B 팩터가 얘가 3x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y 플러스 3입니다. 요게 서로 평행화됩니다.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딱 봐봐. 그냥 보면 바로 알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몇 배 한 거야? 마이너스 2배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3x 마이너스 1이 몇 배? 몇 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그러니까 y 플러스 3도 마이너스 2배 2 이렇게 풀면 별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볼까요? 5분의 같은 얘기 2분의 마이너스 3 여기에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이렇게 푸시면 같은 얘기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13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4점이 있습니다. A가 2, 마이너스 1,2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C가 0,3인데 D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AB의 길이가 벡터가 CD의 2배랍니다. 그럴 때 ABC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해볼까? 그건 아니야. 자, 이게 뭐라고? 자, OB에서 OA를 뺀 거랑 9배의 OD에서 OC를 뺀 거잖아. 그럼 내가 그때 뭐라 그랬지? 그냥 2배의 OD를 두고 얘를 넘겨버려. 그럼 끝나. 자, 2배의 OD는 OB에다가 빼기 OA를 빼고 2배의 OC를 하면 돼. 그래요? 그래서 좌표를 계산해보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빼. 그 다음에 2배 한 거니까 6. 여기 2, 자, 5B 3에다가 더하기 1을 해. 그 다음에 여기 0을 해. 4. 나 맞고 있는지 봐봐. B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빼. 그 다음에 6을 더해.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OD는 이렇게 결정이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 예적으로 갈 건데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주시는 분들도 많고 예적을 한꺼번에 쭉 나갈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더우면 딴 강의실 갔다 와. 밖에서 좀 더 시원한 데 찾았다 오세요.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자, 그 벡터에서도 연산이 있었죠. 더하기 빼기. 그거 말고 약간 곱하기 느낌의 형태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곱하기 느낌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의 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를 솔직하게 이제 뭐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배우고 나중에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이거 그래서 배웠구나라고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과를 가냐에 따라 달라요. 물리냐 아니면 뭐 건축이냐 이런 데 가야 뭐 하세요. 자, 요렇게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시점을 맞춰주세요. 여기 B 벡터가 있다고 치세요. 여기 O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뭐냐면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하려고 해.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자, 내가 이 뒤에 걸 계산하게 되면 이 크기에다가 여기다 수선을 하나 딱 내려요. 수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 선생님 색칠한 요 길이가 바로 B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녀석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보통 요거 곱하기 요거 크기 이렇게 가던가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얘네 둘을 이렇게 곱하면 얘가 이렇게 수선이 이쪽으로 떨어지죠. 수선이 이렇게 떨어져. 여기 선생님 색칠한 이 부분이 네, A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오게 되는 이거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저게 내적입니다. 선생님 어떻어요? 네, 지금은 뭐 선생님 어디다 쓴다라고 얘기해주기가 좀 되게 애매합니다. 거기 책에 보면 이런 그림도 나와 있어요.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세타야. 이렇게. 여기가 A 벡터, 여기 B 벡터다라고 하면 상관없죠. 우리는 이미 왜? 한컴에서 배웠잖아요. 거기서처럼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마이너스 빼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90도 넘어가면 코사인이 음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식을 당당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컴에서 배웠으니까요. 괜찮죠? 네. 괜히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봐요. 여기서 그럼 우리 A에다가 A를 내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A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자, 잘 봐요, 얘들아. 이거 뭐예요? 네, 상수예요. 여기는 뭐죠? 벡터였었잖아요. 벡터 끼리 내적하면 뭐가 나온다? 스칼라가 나옵니다. 크기만 나옵니다. 벡터의 성분이 사라집니다. 내적은 연산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얘네들의 내적 값의 수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얘네들이 만약에 수직이야.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야. A 벡터랑 수직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A하고 내적 B를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제로가 나옵니다.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요. 요게 이제 왔다 갔다가 표출이 됩니다. 언제? A 벡터와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닐 때.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이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A가 이쪽 방향이야. 네, A가 요거고 B가 요거야. 같은 방향이야. 그럼 여기 A 내적 B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네,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만 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만약에 A가 요건데 B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A 내적 B는 마이너스 B의 크기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평행하면 이걸 통틀어 평행하면 A 내적 B가 뿔마의 A 크기 B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플러스면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자,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건데 그건 이제 뭐 안 나와 있어? 뒤에가 나오나 보다, 성질에. 내가 너무 빨리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또. 일단 선생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테니까. 얘를 평면에서, 아니면 좌표에서 한번 볼게요. 좌표에서. 자, 거기 보시면 197페이지에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의 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에 A1, A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해서 여기가 B1, B2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A 벡터, 여기 B 벡터라고 하죠? 보통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뭐가 되냐? 외우세요. A1, B1 더하기 A2, B2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뒤에 보면 증명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야, 이게 왜 이게 돼? 라고 하는 걸 물어보지는 잘 않아요. 물론 학교의 교과서에서도 그냥 딱 증명만 하고 끝냅니다. 이걸 가져다가 막 물어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를 우리가 좀 전에 뭘 배웠냐면 공간에서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A가 A1, A2, A3 자, B가 B1, B2, B3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내적 이게 A 벡터 여기 B 벡터일 때 A 내적 B는 A1, B1 A2, B2 A3, B3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어. 잘 봐. 이건 이제 살짝 하나 지울게요. 평면에서 하고 공부해서 또 하면 되니까. 잘 봐야 되라. 우리가 내적의 정의를 두 개를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내적의 정의예요. 저 정의를 했더니 성분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걸 한꺼번에 선생님 적어볼 테니까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A에다가 내적 B를 써. 그랬더니 얘가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걔가 A1, B1에다가 A2, B2래. 아니면 이제 좌표가 하나 더 있으면 A3, B3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린 여기서 만약에 성분이 주어지면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사이에 끼인 각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세타가 이거거든요. 얘를 나눌 거예요, 우리 나중에. A의 크기, B의 크기로 A 내적 B를 나누겠죠. 이게 나누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맞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봐요? 이게 뭐예요? A의 벡터의 크기 A1의 A2의 제곱에다가 B1의 B2의 제곱을 하고 내적을 해버리니까 A1, B1 더하기 A2, B2 형태로 구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이제 뭐예요? 좌표를 알면 얘네들 사이에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이해가 되실까요? 뭘 사용해서요? 네, 벡터의 내적을 사용해서. 그러면 공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좌표가 하나 넣은 것뿐이야.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더 늘기만 하면 돼요. 길이 구하고 내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 되실까요? 네. 여기 이제 197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 벡터 내적의 성질입니다. 내적도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자,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걸 가져다가 쓸게요. A랑 B를 내적했어. 그럼 B에다가 A 내적한 거랑 상관없지. 내가 여기 봐봐. 아까 내가 그랬지. 얘랑 이렇게 먼저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다고.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리가 바뀌어도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세 개는 내적이 안 되죠. 여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A에다가 내적 B 플러스 C를 합니다. 네, 이것도 됩니다. A 내적 B 그 다음에 A 내적 C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반대로도 되고요.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여기 쓸 건 다 쓸게요. A, C, B, C 결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요. 스칼라.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K에다가 A의 내적 B를 할 건데 이걸 먼저 하고 B를 내적해도 되고 또는 K를 먼저 하고 A 내적 B를 해도 되고 아니 A 내적 B를 먼저 해도 되고 이것도 괜찮아. K가 뒤로 가. A에다가 내적해서 K의 B 내적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알아서 편하게 되실까요? 네, 연산이기 때문에 엄청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봐. 이거 지울게요. 그 밑에
확인하기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라는 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A에다가 A를 내적한 건 A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그 밑에 예제라는 거에 있어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애가 써있습니다. 야, A에다가 B를 더한다면 제곱을 하고 싶어. 나중에 이거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A에다가 B에다가 내적 A에다가 B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분배법칙 성립하고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럼 해봐. 자, 분배 얘가 얘랑 만나. 그러면 A 내적 A. 일단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쓸게요. 얘랑 만나. A 내적 B. 그 다음에 얘랑 만나. B 내적 A. 그 다음에 BB가 만나. B 내적 B 형태로 쓰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고요. 얘네 둘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2배의 A 내적 B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곱셈 공식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다는 절대값 쓰시면 안 돼요. 내적이에요.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럼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A 더하기 B에다가 내적 A 빼기 B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놓을 것 같냐, 느낌에. 해볼게요. 천천히. 얘랑 만나? 그럼 이거잖아. 그죠? 얘랑 만나. 빼기 A 내적 B. 그 다음에 얘랑 만나. B 내적 A. 얘랑 만나. 빼기겠죠? 빼기 B. 제곱. 그러니까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곱셈 공식 느낌이 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연산도 하고, 그 연산이 또 어떤 개념을 갖다가 쓸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면서 설명을 해보죠. 선생님이 지금 여태 설명한 평행이랑 이런 건 다 뒤에 있나 봐요. 네, 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으로 가시죠. 자, 14번.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 AOB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M이 중점이랍니다. 이렇게 선분 하나 그어놓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직각이겠죠. 이렇게. 한 변의 길이 2. 자, 여기서 요거 해보죠. 자, OA에다가 내적 OB를 합니다. 자, 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헛상인 월 60.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크기. 자, 두 번째 내적하는 거야, 얘들아. 자, OA랑요. 그 다음에 OM을 내적합니다. 이거 루트 2죠? 루트 3이죠? OM 의 크기. 그래서 얘가 이 크기에다가 여기다가. 자, 여기 몇 도야? 30도입니다. 코사인 30도. 괜찮으세요? 자, 세 번째. 자, OM에다가 AB를 내적합니다. 질문. 너무 뻔하잖아. 계산 안 해도 되지. 할까? 여기 루트 3이야. AB 길이 얼마야? 2야. 근데 얘네 90도죠. 그래서 0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죠? 다음 네 번째. OA랑 AB를 할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길이는 이거예요. 2하고 2가 맞습니다. 자, 질문. OA랑 AB가 여기 있는 걸 내가 이루기 갖다 붙이면 여기 몇 도가 되죠? 자, OA랑 요게 AB가 되는 거예요. 평행하니까. 몇 도예요? 120도가. 그래서 여기 코사인 120도라고 쓰시면 돼요. 이 기하는 지금 얘네가 삼각함수를 안 배웠다라는 전제 하에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라서 삼각함수를 쓸지 말지, 활용을 쓸지 말지를 되게 고민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 내신에서는 아닐 겁니다.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삼각함수를 쓸 겁니다. 안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배웠는데 뭐하러? 자, 15번으로 가죠.
뒤에 있구나. 자, 성분으로 주어진 팩터의 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1번에 자, A 팩터가 아까 그거죠. 2, 마이너스 3이고요. B 팩터가 마이너스 1,2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구해달랍니다. 내적에다가 A 빼기 2B 이렇게. 그럼 A는 있으니까 우리가 A 팩터 빼기 2B를 한번 성분으로 나타내볼까요? 이건 앞에서 배운 거야. 자, 여기다가 여기 4. 괜찮니?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7.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럼 얘 뭐예요? 곱해야지. 자, 2 곱하기 4.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8 플러스 20.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직은. 자, A 팩터가 이번엔 공간으로 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K 플러스 1,1이에요. 그 다음에 B 팩터가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A 내적 B를 했어. 근데 걔가 9래. 해보자! 곱하면 마이너스 K. 이게 K제곱 빼기 1 플러스 4가 9죠.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를 하고 3인데 넘어왔으니까 6은 0이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또는 3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K 양수? 역시 할만하죠? 넘어갈게요. 자, 처음엔 연산이에요. 대부분도. 이제 나중에 그거를 내적을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가 사용할 거냐라는 건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건 다 쉬운 거예요. 16번. 자, 아까도 했지만 연산처럼 풉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의 크기가 2예요. 그 다음에 B의 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B의 크기를 한 게 루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질문이 1번이 야, A 내적 B예요. 선생님 이거 답을 몰라요 우리가. 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가 주어졌죠. 얘를 제곱합니다. 2는 이렇게 쓸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가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 이거라고 했어. A 제곱에다가 2배의 A 내적 B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했어. 괜찮으세요? 잘 따라왔어요? 모르면 잠깐 앞에 거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얘가 뭐냐면 4에다가 내가 구하는 2의 A 내적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2래요. 제곱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얘가 넘어가서 5가 돼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자, 음수 나올 수 있어요? 나옵니다. 자, 이거 구하래요. 여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구할 겁니다. 급하게 풀지 말고 이렇게 제곱. 그리고 여기는 9의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A 내적 B게 되죠. 선생님이 잘 풀고 있나 의심하세요. 4의 크기 제곱. 맞아요? 그게 얼마냐면 36 빼기 뭐가 있네. 얼마야 곱하면? 18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얼마냐? 22야. 58이야. 저게 나온다고? 그러네. 그래서 여기다 루트 해주셔야 돼요. 루트 해야 돼. 얘가 답이 아니야. 루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빨랐죠. 연산은 하고서 성질로 갈 줄 알고, 아니 성질이 같이 나올 줄 알고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할까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A 팩터와 B 팩터가 이러면 답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A 내적 B를 하면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하게 되니까, 네, 코사인 스타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A 대적 B.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성분을 나타내면 뭐라 그랬지, 아까? 만약에 얘가 A1, A2. 얘가 B1, B2면. 공간이면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C1, 아니, A3 있고, B3 있고, 이렇게. 그럼 얘가 뭐라고? 그렇죠. 루트 크기. 루트 크기. 자, A1, B1. A2, B2. 이렇게 결정된다. 다시, 공간이면 A3제곱, B3제곱, A3, B3 더 들어간다.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았어요? 자, 거기 203페이지 위에 있는 AB가 음수일 때 하지 마. 얘는 코사인이 음수인 거 각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모르는 거 아니까. 자, 다음 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한 겁니다. 수직이면 뭐라고요? 네, 내적하면 0이고. 평행하면 절대값 앞에 뭐가 붙어있다? 얼마가 붙어있다. 네, 이거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 어허? 응? 인감을 그냥 조용을 끝내버릴까? 아니에요. 오늘은 풀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또 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 딱 선생님이 가서 양을 봤는데 오늘 하는 게 한 30몇 페이지 되는데 남은 것도 30몇 페이지라서 오늘 내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세 개의 벡터 A, B, C에 대해서 A 빼기 B 벡터와 그 다음에 A 빼기 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1번에 자, A 벡터가 1,√3 이렇게 돼 있고 B 벡터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돼 있고 C 벡터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천천히 한번 해보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자, A 빼기 B는 뺄까요? 그럼 여기가 2하고 2루트. 자, A 빼기 C면 뺄까요? 그럼 여기가 2, 0 이렇게 되죠. 돼요? 근데 저거 얘네가 그냥 해도 각은 구할 수 있다? 이따가 보여줄게. 자, 얘네들이 이루는 각 구하죠.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맞죠? 우리 코사인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크기 얼마예요? 4 루트 4 더하기 10이니까 루트 3 네 되죠? 4 네가 2분의 20 세타는 얼마예요? 60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봐. 저거 좌표로 그려봐라. 여기가 2,0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2,√3이 이쪽에 있다. 이렇게. 여기. 이게 2,√3. 이렇게. 그럼 이게 √3이고. 에이, 잘못 그렸잖아. 맞지 않나? 2,2√3. 미안해. 2√3. 요게 2√3. 1대 √3대 2니까 여기 4. 이거 맞잖아요. 60도잖아요. 이렇게. 그림상으로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건 눈에 보이는 거고 보통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사용해서 자 그럼 공간에서도 한번 해보죠. 얘가 1,3,2 B가 0,1,1 C가 3,4,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 A 빼기 B는 이렇게 뺄 거야. 1, 2,1 A 빼기 C는 뺄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 코사인 세타 구합시다. 크기로 가요. 1에다가 4에다가 1 여기도 4에다가 1에다가 1 일부러 이렇게 준 거네. 그죠? 자,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밑에가 6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럼 얼마야? 네, 120도겠네. 괜찮나요? 할만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시죠. 18번.
얘도 아까 그 연산으로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 파트를요, 작년, 그러니까 기정전이랑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일부러. 근데, 좀, 카드 캐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막 디테일하게 다 나오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내가 방금 얘기했지. 학교 선생님 재량이에요, 이건 결국. 선택해보고는 좀 그래요. 하자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교과 위주로 심플하게 갈 거냐? 의 차이는. 자, A의 크기가 얼마냐면 3이고요. B의 크기가 1이고요. 자, 얘가 또 나왔어요. A 빼기 B의 크기가 7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다 구할 수 있죠. 자, 뭐 하자고요? 이거 제곱합시다. 아까랑 똑같아요. 7은 이 벡터의 차의 제곱을 할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7은 9 빼기 2의 A 내적 B가 되고 1이 되죠. 따라서 A 내적 B 값이 10이니까 또 2분의 3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렇죠? 아니지. 2분의 3이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이루는 가격 크기 세타는 밑에가 크기가 오니까 밑에가 3, 1이고 위에 2분의 3이 오니까 여기도 2분의 1이네.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근데 60도겠죠? 보통은 우리가 잘 아는 값을 줘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아니야 나는 니네가 상학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호도폭과 상학함수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배운 거라 그냥 그대로 푸셔야 됩니다. 자, 19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팩터 A 팩터가 3,1이고요. 그 다음에 B 팩터가 1,2입니다. 근데 뭐라고? A 팩터 빼기 X의 B 팩터 하고 A 팩터 더하기 B 팩터가 서로 수직일 때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쉽죠? 자, A 빼기 X의 B 팩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가 3-X 그 다음에 1-2X가 돼요. A 팩터 더하기 B 팩터는 4,3이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내적하자고요. 내적? 그렇게 되겠죠? 4에 3-X 3에 1-2X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수직이니까요. 그래서 12-4X 3-6X가 0이니까 뭐야? X가 2분의 3이 나오겠죠.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쉬운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20번. 아마 연습 문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연습 문제 그렇게 하다 하진 않네요. 자, 세 팩터가 있습니다. A라는 팩터가 여기도 공간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y,1 그 다음에 B 팩터가 x, 1,4 그 다음에 C 팩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z 얘네가 서로 수직일 때입니다. 그럼 뭐 하나씩 할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 나올 거고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4z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수직이죠 지금.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y 플러스 z가 0입니다. 이렇게 이거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설마 연립 방정식을 못 푸는 건 아니죠? 뭐가 좋을까? 다 더하면 편한가? 다 더하는 것도 안 편하네. 이 문자를 하나 소거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연립해서 푸는 거는 선생님이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특강을 잠깐 보고 연습 문제로 넘어갈게요. 봐봐. 이게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공식 알죠? 세 개의 좌표를 알았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벡터를 사용해서. 물론 벡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벡터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연산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 위에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외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뭐 딱 그렇게 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특강에서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좀 외우긴 할 건데 그렇게 엄청 외우겠다라는 느낌을 갖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라리 신발끈이 훨씬 더 잘 외워질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벡터 앞부분 한 단원 남았어요. 이제 공간 도형의 방정식 남았는데 거기는 여기 연습을 하시면 조금 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많이 도는 사람?